네,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홍청우리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의사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 소관 분야의 업무를 보고받은 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 일정 순으로 하며 보고는 기획감사실, 상하수도 사업소는 해당 부서장님께서, 국소는 해당 국소장님께서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국소장님과 부서장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도민체전추진단,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6년도 군정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전상권입니다. 2026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시책 3건, 주요 업무 15건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군민, 기업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 등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을 공모하여 시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민 참여형 유튜브 콘텐츠 제작은 우리 군의 다양한 관광명소, 축제, 맛집 등을 어떤 주민의 시각에서 담아내어 홍보하기 위해 크리에이터 10명을 선발하여 주요 장르별로 제작하여 게시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창작 영상 출품을 공모하여 SNS 채널을 통해 대내적으로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관내 할인 제휴처 확대는 현재 관내 사용 가능 생활인구 등록업체는 강원생활도민증 7개소, 디지털 관광주민증 18개소로 파급력 있는 유명 음식점, 카페, 판매점, 관광객 방문율이 높은 체험형 관광시설 등을 신규 발굴하여 생활인구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6페이지 군민 체감형 적극행정 활성화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능동적인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26년도에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성과상여금과 특별휴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군정주요 업무 평가 기능 강화는 국정주요 시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국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자치단체 자체평가 기능 강화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우수부서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강원특별법 특례 지속 발굴 및 특별자치 역량 강화는 농지특례를 활용하여 농촌활력지구를 지정하고 신규 특례를 발굴 및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2개 지역을 농촌활력지구로 지정 신청하여 추진 중이며 특례는 비료공정규격 설정이 입법과제 등이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역량 강화를 통해 특례 발굴과 농촌지역의 활력을 위한 지구 지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한 소통하는 군정 홍보는 언론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수도권 대상 군정 이미지 홍보 등을 위해 홍보 역량 강화 및 내부 인센티브를 제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홍보 전달 체계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플랫폼 구축은 전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통 플랫폼 구축을 위해 유튜브 알고리즘 최적화, SNS 채널별 타겟 세분화 전략 수립 등 온 오프라인 군정 홍보 전달 체계를 다양화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요 핵심 사업 정부 예산 확보는 정부 예산 확보 목표 설정을 위한 전략 보고회 개최, 공모사업 등 시기별 예산 신청, 정부 예산 확보
상황 보고의 개최 등을 통해 현안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주민 참여 예산 운영은 제안 사업 공모, 주민 설문조사, 주민 투표 실시 등을 거쳐 지난해 144건을 공모하여 18개 사업 7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등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제안 사업을 공모하여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예방감사 구현 및 청렴 공직문화 조성은 실효성 있는 감사 수행과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 종합감사 5개소, 제목감사 7개소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군장병 아이디어 공모전 및 워크숍 운영은 홍천 지역 내 주둔하는 MZ세대 군장병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및 도입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애양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인구 감소 지역 지방 소멸 대응 확보는 인구 감소 지역 지정으로 22년부터 지방 소멸 기금을 지원받아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해 유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2026년도에는 80억 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앞으로 투자 계획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높은 등급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활성 운영하는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해에는 2,530명 3억 3,800만 원이 모금하였으며 현재 답례품 공급업체는 34개 업체 84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금 사업으로 심폐소생술 키오스크 교육 장비 지원으로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미래 인구 활력 정책 추진은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구 활력 증진 전략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생애 주기별 인구 정책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하고 전입자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은 군정 목표 8개 분야의 세부적인 공약 건수 120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완료 71건, 추진 중 31건, 일부 추진 1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약 마무리를 위한 통한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한계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정리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국내외 특성화대학 홍천 캠퍼스 유치는 학교법인 숭의 학원은 구 영안모자 부지에 2025년 12월 26일 사용 승인되어 연수원 평생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면역 항체 대학원 유치는 금년도에 공모를 통해 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항체 클러스터가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수도권 친환경 명품 배후 도시 추진은 철도 개통에 대비하여 수도권 배후 도시로서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명품 배후 도시를 조성하고자 특성화된 모델을 용역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희경입니다. 팀장님 혹시 안 오셨나요, 이수아 팀장님? 예, 오늘 강원 스테이 현장 실무 심사가 좀 있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올 것 같습니다. 10분 죄송합니다. 예, 이따가 오십니까? 예, 저한테 이수아 팀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답변을 왜냐면 실무진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누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실무진. 그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신규 시책으로 다 됐는데 그 전에도 뭐 이런 비슷한 이름으로 다 해왔잖아요, 그렇죠? 예, 부서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 환경과라든가 뭐 경제진흥과라든가 이런 부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시책을 발굴해서 뭐 도나 뭐 중앙에다도 이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규제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면은 최종의 목표가
국민들께서 이 있는 불편한 규제가 없어져야지 이제 이게 해소되고 이 성과를 이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추진 계획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상당히 지금 그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를 갖다가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개혁을 총괄을 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다 그 기구가 설립이 됐고요. 저희도 이게 뭐 부서마다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생활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은 이게 모든 게 다 규제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를 하는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를 좀 더 우리 생활에서 좀 저기 규제를 발굴해서 중앙부처에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군에 맞는 거를 좀 발굴을 하는 목적도 있고 또 이번에 그 강원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특례나 규제 개선으로 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좀 이거를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부서마다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 규제 개선 뭐 이런 거는 다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제 긍정적 방안 뭐 주민들한테 체감으로다 느끼고 할 수 있는 행정 편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신다고 하니 이게 이제 만약에 채택이 되면 검토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적용을 하실 건데 이게 조례 개정이나 이렇게 4단계 시스템으로다가 의무화가 돼 갖고 실질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현실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하고 싶어서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만 그 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엊그저께 이제 어디에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통로에서 뭐 1.8m 이상이 이제 확보가 돼야지만 그게 이제 가능한데 1.5m에서 이제 안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조례를 통해야지만 이게 담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그 유튜브 제작하고 계시는데 의장님 이거 제가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느 팀장님인가? 한동희 팀장님? 네. 네,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드린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이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전에도 유사 사업들이 계속 있었죠? 네. 그거랑 차별되는 이 사업은 그 전에 했던 것들과 어떤 차별이 있나요? 콘텐츠 신규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14쪽에 주민 참여형 유튜브를 콘텐츠 제작하겠다고 해서 네네. 그 제작하는 게 그냥 단순히 주민들께서 하신다는 그 이름처럼 그런 건지. 요거는 이제 지역 제한 없이 개인 유튜브 계정 보유 및 이제 구독자 수 1만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지역 제한 없이 이제 롱폼이랑 숏폼 각 한 편씩 제작하시고 그거를 이제 저희 개인 계정 및 홍청원 유튜브에 게시해 주시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제작을 해갖고. 네, 저희는 이제 제작비 지원해드리고. 제작비 지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하면서 관광 홍보든 뭐 그 정책 홍보든 뭐 이런 것들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관광, 축제 등. 축제. 네. 그러면은 이 조회수 이 사람들이 뭐 1만 구독자고 뭐 조회수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분들 사정이고 우리 홍천군 입장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는 그 구독자 홍천군 입장에서 구독자 목표나 조회수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죄송한데 홍천군 입장에서 네, 지금 대상 주민 네네. 이거를 하는 유튜버를 네네. 1만 구독자라고 얘기하셨나요? 조회수 1만이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구독자 수가 1만 이상이신 그러니까 분들을 그걸 봤을 때 그럼 네. 구독자 수는 뭐 그 사람이 가진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럼 A라는 구독자면은 유튜버면은 홍천군에다가 반영할 때도 그 사람 이름으로다가 게시하는 거예요? 그분 개인 계정에도 올리고 저희 유튜브에도 올리고. 네. 그럼 이제 우리 그분 계정이야 그분 구독자들이 있으니까 그랬다 치는데
홍천군 차원에서 이거는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홍천군의 이 유튜버들을 영상을 올리면서 구독자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조회수도 늘어나야 되고요. 네. 그걸 얼마나 목표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일단은 개인 계정에 올림으로써 그분들이 이제 구독자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수치상으로 다 타고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1만 구독자라 해서 그 사람 나름의 컨텐츠가 있을 텐데 홍천군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했을 때는 조금 이제 그분들이 선호하는 주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는 5,800명 정도 되거든요. 5,800명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4,800명에서 1,000명이 늘었어요. 내년에도 일단은 1,000명이 느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아니지만 그러면 영상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갖고 사람들한테 참여형 유튜브를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하면은 그 단순한 이제 영상 작업 말고 정말 그 홍천을 알리고 정책을 알리는 그게 이제 표시로 나오는 게 조회수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좀 활용 방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고요. 그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영상 제작보다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좀 해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영상을 올린 그 다음에 사후 관리에 저희가 일단은 유튜브 협력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 업체랑 같이 논의를 해볼 예정이에요. 예,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책 효과 분석이나 실효성이 있게끔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좀 마련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5쪽 김현주 팀장님. 네.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보다 우리 실무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서 관내 할인 제휴처를 확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원 생활도민증은 3만 명이고 홍천군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18만 명이에요. 그런데 제휴처가 7개밖에 지금 이제 안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그 홍천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할인 장소는 18개 정도 수준. 확대 방안이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구조가 안 맞는다고 느껴지는데 확대 방안 같은 거 갖고 계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구정책팀장 김현주라고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생활도민증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시책 사업으로 강원도가 주소가 아닌 분들이 이제 강원 생활도민증을 신청하셔가지고 모바일 앱으로 이제 도민증이 나오고요. 그 도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홍천군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이제 제휴처가 돼 있으신 데 가서 이제 도민증 앱을 이제 보여주시면 네. 그 제휴된 그 할인대 여기서 뭐 감면을 받는다거나 할인을 받아서 이렇게 할인을 그 적용을 받으시는 부분이신데 홍천군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해서 7개소가 이제 발굴이 되었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이제 유튜브 뭐 SNS나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카페라든지 음식점 뭐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좀 제휴처를 좀 발굴을 하려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디지털 관광주민증 같은 경우는 그 관광문화과에서 2024년도에 그 관광공사에서 하는 그 인구 감소 위기 지역에서 하는 그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셔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이유가 그 관광가에서 또 많이 또 발굴을 또 하셨고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서 또 도민생활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도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는 문서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더 열심히 발굴을 해서 7개소가 아닌 좀 10개소 이상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 사업 효과를 보려면 네네네. 그러면 참여업소 그
실질적으로 이곳에 참여하는 그 업소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책 같은 건 따로 있나요?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 하시게 되면 뭐 정가에 뭐 20%를 할인한다던가, 뭐 카페 같은 경우는 뭐 아메리카노를 뭐 한 잔을 무료로 주신다거나, 아, 본인들이 네,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생활 인구가 오셨을 때, 관광을 오셨을 때 자기네 카페라든지 음식점을 좀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하고 홍보하는 아. 효과가 있고요. 저희가 군에서 따로 뭐 금전적 지원을 한다거나 뭐 그런 행정 지원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발굴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시책에 참여하는 그런 업소나 매체들이 있다고 하면 뭐 당장 금전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뭐 홍보 지원을 한다던가 세제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또 그 우수 업소로다가 인정을 해주든가 뭐 이런 것들 긍정적인 인센티브가 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방안을 좀 있으면 모색해 보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저희가 얼마 전 1월 달에 그 도 지역소멸정책관에서 무슨 어떠한 사업 설명회가 있어서 다녀왔었는데, 거기 생활도민증 관련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시군에서 이렇게 대육서 발굴을 하게 되면은 좀 뭔가 혜택이라든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도 담당자 말씀으로는 거기 도에서도 본인들이 하는 도에서 하는 그 도민생활도민증이지만 좀 이제 지자체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대신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경우를 좀 많이 홍보를 하고 뭐 그냥 그 정도밖에 선에서밖에 그런 안될것 거라도 같다. 해주면 네. 뭔가라도 있으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저희도 안 그래도 좀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도 차원에서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어쨌든 그 리플렛을 만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또 하고 홍보를 해서 열심히 발굴도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 28쪽에 이수아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팀장 이수아입니다. 네, 민선 8기 공약사항 중에서 지금 부진 미착수 18건 이유는 어떤 거죠? 저도 쭉 이제 좀 살펴봤는데 뭐 기타 뭐 주변의 환경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환경 그런 거에 따라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그 협업할 수 있는 뭐 그런 체계에 좀 잘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뭐 예. 어떻게 추진에 대한 부분은 그냥 정지된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어쨌든 공약이시니까 예, 저희가 뭐 중간에 중단이나 뭐 보류나 그거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추진을 할 수 있게 이제 장기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환경 변화라든가 뭐 협약할 수 있는 게 없고 대상이 없고 뭐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예, 그게 개선이 가능한 내용들이에요, 다? 예, 그게 좀 약간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어떻게 적용한다고 하기보다는 좀 단계를 밟아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추진을 좀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읍면권역 32건 있어요. 다 함께 잘 사는 홍천. 요 읍면권역에 대한 부분은 이제 주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가지고 혹시 자료가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는데 읍면별로다가 공약 지도라고 해야 되나? 지역별 예산 편성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32건이 대체적으로 다 균형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특별히 어디에 쏠려 있는지 알고 싶어서래요. 이 읍면별로 좀 제가 정확히는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 읍면별로 아마 신청을 받아서 예, 이렇게- 신청을 받는다고 공약을? 아, 잠시
세부적인 거는 좀 의견 수렴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약은 군수님이 예. 선거 나오실 때 예, 읍면 지역에다 이렇게 하겠다 공약 예. 걸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추진 과정에서 또 어느 정도 의견 수렴도 하고 그런 절차도 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수렴을 하면서 이렇게 예, 좀 아니, 형평성에 그러면 맞게 예. 그렇죠. 공약이 나왔는데 뭐 현장의 상황을 보고서는 수렴도 해야 되겠는데 32건에 대한 내용이 예산이 있어야지 공약을 지금 여기 다 함께 잘 사는 홍천 권역 32건을 보면 완료가 9건이고 정상 추진이 17건이고 일부 추진이 5건이고 기타가 하나예요. 예. 그러면 정상 추진 완료 이 정도 사업은 어느 정도의 어느 읍면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배정됐다라는 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예, 지금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마지기 갈마고 도로 개설 뭐 그런 것도 있고 공영 주차장도 있고요. 또 뭐 지하수 개발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그러면 읍면별로다가 네네. 그 지금 지역별 예산 배분이 얼마나 됐는지 예. 좀 알려주시 네, 추후에 알겠습니다. 알려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예. 그 공약 120건 중에서 완료가 71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완료가 71건이라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다 완료가 됐다는 건지 지금 뭐 용역 같은 것까지 기본이든 뭐 이런 시스템이 됐다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일단 완료는 예, 저 예산까지 다 다 반영이 반영됐다는 예, 걸로 다 알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그래서 주민들께서 계속, 예, 네네. 궁금해하셔서 말씀 예.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 추진 중인 거는 그냥 정산 추진으로 예, 거기 예, 단계에다 네, 포함. 29쪽에 보면 국내의 특성화 대학 홍천 캠퍼스 유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사업이 진짜 대학 유치인지 연수원 운영 수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해마다 저희가, 올라오는 사업이라서 그래요. 예, 저희가 이제 두 군데 예, 유치를 좀 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숭이여대, 그거는 이제 연수원 쪽으로 해서 영암모자 그쪽 커에 예, 일단 그 예, 연수원을 유치하는 거고요. 또 그 첨단 사업 그 특성화 대학원이라고 해서 강원대학교 산학연구원하고 저희가 이제 추진 중인데 그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 저희가 도전을 했는데 그 처음에는 그 연세대학교에서 유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서울대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가 이제 3수인데 강원대학교랑 잘 협력을 해서 예, 유치를 해서 그 예,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예, 동향을 탈락 파악하려고- 사유가 뭐였어요? 네,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영암모자는 현재 벌써 몇 년째 저희가 리모델링이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 10월 달에 강의실을 그 책상이나 의자를 다 배치를 해 놓은 상태고 올해 그 1월 6일 날 그 학생처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숭이여자대학교를 와서 운영을 하겠다. 우리 홍천군에서도 그 강의실을 쓸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그다음에 또 이제 연수원 말씀하시는 거죠? 연수원이고 연수원. 이제 면역항체 그 대학원은 이제 그 작년도에 이제 그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안 된 거는 이제 어떤 그 연구 개발과 관련된 인력 보강이라든가 아니면 참여 기업 수가 좀 다른 데보다도 좀 이제 적고 그다음에 이게 전임 교수 확대를 통해서 이제 그 전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이제 서울대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그 숫자가 낮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좀 확대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정부에서 기존에 우리가 송도 위주의 어떤 그 특성화 대학을 그렇게 바이오를 했는데 올해는 지역 대학을 이제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그 방침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예전보다는 한 가닥 좀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입장이 바뀐 거예요? 아니 바뀐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얘 더 그냥 지역 대학을 유치하겠다라는 걸 아니 바꾼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중앙 정부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산업자원부에서 옛날에는 이거는 지방 분권을 해야지 되는데 결국에는 송도 그러니까 수도권에만 서울대하고 연세대를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을 육성을 해는 그 형태 그러니까 공모를 지방대학에다 이제 공모를 가능하면 주겠다. 이제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방침이 5국 3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그 공모는 그 올라오진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저기 들어가셔도 감사해요.
그 제가 이제 이것도 행정감사 때도 우리 실장님한테도 네. 계속 얘기를 했지만 국내의 특성화대학 홍천 캠퍼스 유치는 해마다 저희가 업무 보고 때마다 올라오는 사업인데 사실 실체가 없고 대학 유치 사실 필요한데 확정되지 않는 사업이 마치 진짜 지금 계속 뭔가 진행된다는 착각을 수년째 해오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국민 기대만 키울 수 있어서 실존을 보여달라, 실체를 보여달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도 보면 수도권 친환경 명품 배우 도시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대학 국제학교하고 협의 중이다. 근데 실제 협의 중인 대학교는 어디예요? 실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특성화 대학 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공모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작년서부터 솔직히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실체는 없으면서 이제 자꾸 이제 이런 그 자료에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이제 춘천에 있는 근교에 있는 학교를 제가 작년도부터 수차례 다녀서 홍천군 관내에 가장 지금 그 필요한 게 그 강의실 그래서 터미널 주변서부터 해가지고 그 앞에 그다음에 연봉 그다음에 교육청 KT 모든 그 건물을 제가 다 이제 다 봤거든요. 이제 다 봤었고 최근에도 이제 1월 12일 날인가 그 제가 부총장을 직접 그 만나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라이즈 사업단 이제 그 장을 맡고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뭐 우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또 오셔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설이 없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봉에 있는 그런 우리 지금 그 문화회관인가 이제 그쪽이나 뭐 여기가 어떻겠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역량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 어쨌든지 간에 어떤 과든지 한두 개는 꼭 유치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집중을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수치 없는 계획은 계획이 아니고 그냥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슬로건은 되게 멋지게 되어 있는데 수년간 계속 반복적으로다가 이렇게 업무 추진에 올라오는 거에 대한 부분은 계획에 올라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께서 혼돈하실 수 있으니 추후에는 어떤 제시할 수 있는 수치가 없는 거에 대한 거는 막막함에 대한 부분은 조금 진짜 설명을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재입니다. 불편하지 않으시죠? 조금 네. 좀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신규 시책을 이제 보다 보니까 지금 규제 혁신 아이디어도 있고 유튜브 콘텐츠도 있고 그다음에 할인 제휴처 확대도 있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실에서 뭐 큰 하나의 사업들을 좀 기획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획실에 맞지 않게 너무 좀 작은 그런 기획들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약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우리 15쪽 보시면은 우리 할인 제휴처 확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이거 체육이라든지 그 뭐 축제를 하다 보면 많이 이제 민원을 접수를 하게 되는데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좀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이나 숙박이나 음식점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홍천에 방문하신 분들이 재방문율을 높이려면 사실 친절하고 청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체육 이런 단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지역에 방문했을 때 이 숙소에 대한 그런 불만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이 저희한테 직접 접수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전수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작은 걸 가지고 계획을 좀 먼저 하시는 거는 좀 옳지 않지 않을까 그런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22쪽 보면은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예산학교가 이제 14회 진행 중이고 190명 참석됐다고 했었습니다. 예, 예. 요거는 어떻게 제가 좀 이해하기 좀 쉽게 하면 어떨까요? 이거는 음. 어떤 예산학교인지. 예산학교가 이제 기본 종전에는 저희가 읍면을 찾아가서 읍면 지역회의의 그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했는데 이거는 그 우리가 청년이라든가 뭐 여성 단체라든가 이런 특수한 그 별도의 그 단체들을 갖다가 그 저기 뭐 홍보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청년 단체라든가 우리 군청 대의실에서 여성 단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좀 폭넓게 그 예산을 그 저기 요청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게 뭐 여러 가지 층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뭐 여성이라든가 뭐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거는 얼마든지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가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뭐 예산적인 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이제 참여율이 얼마나 많은 그 참여율이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예산학교라고 하면 14회 진행하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게 한 회당 그뭐 시간을 어느 정도 배정해 주세요? 보통 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합니다. 정도? 예, 예. 그러면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이해를 좀 하고 가시나요? 그래도 이제 지금은 주민 참여 예산도 공모를 통해서 이제 많이 접수가 되는데 이제 그것이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이제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좀 성과라고 하면 올해 그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갖다가 행안부에서 어떤 그 평가를 해서 그래도 우수 지자체로 돼서 됐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그 숙소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도민체전 추진단장을 2019년도에 이제 해봤습니다만 가장 그 어려운 게 숙소 문제라서 다른 데로도 가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도 이걸 좀 외지에서 어떤 그 재력가가 좀 숙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부지 이래서 연봉에 뭐 저쪽 뭐 홍남산에 뭐 이런 데라든가 그다음에 뭐 우리 갈마공리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한 2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좀 그러니까 건축 규모를 해서 이제 돈 있는 분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그분들의 이제 수요가 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체육 행사 때만 되고 주말에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수요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그렇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신규로 이제 그렇게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이 관리가 너무 안 돼서 그 민원이 저한테 이제 많이 들었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순서가 바뀌었는데 21쪽 보시면은 우리 정부 예산 확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 예산 확보가 이게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이게 새로 그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매년 12월이나 11월에 아마 그런 기본 계획이 아마 세워질 것 같아요, 그죠? 뭐 그 보통 이제 그 연초에 보통 이제 반복적인 거 뭐 지역 스테이 사업이라든가 뭐 민관 현역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이제 주기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 다 한 12월이나 1월 달 아니면 저희가 1년에 그 주기가 그 책자별로 뭐 그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서 이제 들어오는 건 그런데 제가 예전에 산림청 갔을 때 산림청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게 아마 2026년도 사업이면 2025년도 한 연말쯤에 11월이나 12월쯤에 거의 가닥이 다 잡힌대요. 근데 그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자치단체에서 자기네를 초청을 해서 그런 강의 프로그램 들으면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부르는 데가 많지 않다. 특히 이제 강원도는 많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먼저 지금 세종시에 나가 우리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과장님을 통해서 그런 진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사업을 따올 때 있으면 미리 그분들한테 초청을 해서 그런 강의를 듣는 것도 괜찮겠다. 이제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가 목요일 날 그 강원도 국비팀장을 모셔다가 직원들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그 정부 예산의 그 방향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거는 이미 발표 나기 전에 벌써 그런 정보력을 얻어다가 저희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게 되면 사실상은 이게 그 발표 나고서 한 달도 채 기간을 안 주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늦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산림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예전에 뭐 그 산림청에 뭐 그 비서관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예.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살림뿐만이 아니라 예, 예. 미리 이제 중점적으로 갈 그런 시책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미리 한번 들어보는 건 좋겠다. 그분 초청한다고 그분들이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과장님 정도는 오신다 하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 26쪽 보시면 고향사랑 기부금제 있잖아요. 예, 예. 그 여기 보면은 그 기금 사업 선정이 되는 게 심폐소생술 키오스크 교육 장비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요게 이 고향사랑 기부금제로 사용을 하는 데는 좀 너무 식상하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을 주시는 분 있잖아.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고향을 진짜 떠나고서 여기에 뭔가가 새로운 게 이제 여기만에 있는 그 특징을 좀 하는데 사용하기를 바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심폐소생의 키오스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기부를 10만 원 하던 뭐 50만 원 하던 간에 그 사람들이 그래도 홍천에 진짜 필요한 부분들이 써줬으면 좋겠다고 아마 그렇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한번 연화 좀 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그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그렇죠. 내가 이 기부금을 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정말 좋은 곳에 쓰여지고 정말 알찬 곳에 쓰여졌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기본적인 원칙이고 저희도 그래서 각 실과에서 이제 그 의견도 받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특별한 건 없었고 현재 이제 기금이 이제 9억 한 3천 정도가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기 전까지는 그냥 소규모 이게 2,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 키오스크 이거가 이제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남면생활건강지원센터 이제 보건소에 이제 배치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연습을 해볼 수도 있고 거기 화면에 보면 뭐 네, 네. 100점이다, 50점이다. 이것까지 여기다 닉네임으로 이름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그 금요일 날 북방면을 나가 보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소규모로 사업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소규모로 하고 추후에 어느 정도 일정 사업비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우리 지역에서 그분들이 그 고향사랑 기부금을 냈는데 정말 다른 지역에도 없는 그런 특수한 그런 특별한 그런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 다른 자치단체의 그런 그 사업들을 다 일일이 그 리스트를 그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좀 네, 네. 어느 정도 그 사업이 좀 규모화되면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네. 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상 심폐소생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상 제가 이제 경로당을 이제 다 돌아보고 있거든요. 진짜 필요했던 거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어르신들의 이 심장이 이게 멈춰지게 되면 그분들이 이 힘으로 심폐소생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근처에 예. 경로당 근처에 네. 심폐소생할 수 있는 이 자동 충전기가 없어요. 음, 돌아보시면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진짜 필요한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뭐 네. 관공서에 일부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네네. 또 아마 보건소나 뭐 기관 단체에서도 우리 직원들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른들은 네, 못해요. 네. 어른들은 쉽지만 않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이사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나기 의원님. 네, 나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한동희 의원님, 한동희 지원님 설명하신 거 그게 지금 이제 기존의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제 이거는 기존에 이제 유튜브는 저희가 이제 구독자 수가 한 5,600여 명 되는데 네. 이거는 새로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좀 이름이 있는 네. 크리에이터를 선발을 해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이제 그 쇼폼이나 네네, 롱폼을 네. 그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용을 한 달에 뭐 분기에 한 50만 원을 주겠다 이건데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크리에이터를 이제 선발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그러면은 그 촬영 소재는 미리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축제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뭐 이런 네. 부분을 이제 미리 저희가 얘기를 해야지 되겠죠. 그러면은 크리에이터를 선발할 게 아니라 네. 아예 작품을 납품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면 누구나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네. 그 창작 영상 홍보물도 네. 저희가 공모전을 통해서 거기서 시상을 해서 그 부분도 이제 그 홍보를 하겠다는 그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유튜버로 활동하는 뭐 사람들 꽤 있지만 또 이렇게 좀 설득력 있게 잘 이렇게 만든 그런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좀 이용하고 또 홍보 용어로 써서 그분들에게도 어떤 그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꼭 어떤 그 대상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작품을 한정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누구나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출품을 해서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 생활인구 정대를 위한 관내 그 할인 제휴처 확대, 요거는 그 할인 제휴처에는 따로 이제 지원되는 게 없다 그러셨잖아요. 아 현재까지는 이제 네. 없는데 이제 네. 뭔가 저 혜택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참여율이 좀 높지 않을까 이제 그런 아까의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뭐 저희도 우리 기획실에 국한된 게 아니라 물론 경제진흥과라든가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뭐 가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거를 좀 확실히 정해놓고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 업체들이 참여를 하지만 그 우리 군정이나 우리 구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하도록 이렇게 하게 하고 지원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하되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책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홍천군이 그래도 강원도 내에서는 이제 생활 인구가 많이 있는데 네. 정말로 조금이라도 더 그 지원책을 좀 네. 더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담아가지고 금방은 어렵겠지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품이나 뭐 금전적 지원보다도 이렇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거를 더 이렇게 쉽게 우리 관광객들이 접하도록 하는 방법, 이게 가장 먼저 이제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홍천을 찾아올 때는 미리 어떤 그 관광 지도를 보고 이렇게 좀 여행 계획을 잡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 강원 올레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이제 네. 우리 홍천에 그런 생활 도민증에 가입한 그 업체들이 나와 있고요. 하여튼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네.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한 소통하는 군정 홍보, 뭐 해마다 지적되는 말씀이지만 가능하면 우리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 그 군수님이나 뭐 우리 그 동정이나 뭐 이런 걸 알리는 것보다 우리 행정 절차나 행정 시기를, 그다음에 이제 참여 방법 뭐 이런 걸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을 알리는데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또 국민 누구나 이렇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데 그 홍보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뉴미디어 활용하는 소통 플랫폼 구축도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우리 그 스마트폰들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그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의 그런 그 홍보 채널을 좀 많이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저 실장님이 좀 불편하셔서 짧게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약, 아까도 이제 우리 또 동료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약 사항에 보면 이 정말 이제 공약 중에서 아예 이렇게 포기나 아니면 이제 실현 불가능한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따로 정리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네. 공약사항의 일부 그 네. 부진 중에 지금 미추진이 한 5건인 정도가 있는데 네. 그거는 솔직히 이제 시대 상황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이제 지금은 할 수 없는, 앞으로는 이제 필요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광산 개발이라든가 아까 이제 그 저기 뭐야 몇 건이 있는데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은 이제 저희 나름대로도 뭐 정리를 하고 또 왜 그랬는지 원인 분석도 하고 이제 마무리는 이제 지어야지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이제 네. 물론 이제 일부 추진 중인 거는 그게 이제 지금 공약을 떠나서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네,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다만 이제 그 어떤 인허가적인 절차상이라든가 행정 절차상이 좀 늦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우리 홍천 소방서 이전이 빨리 됐어야 되는데 이제 거의 이제 준공을 목표로 있지만 그것이 이제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 복합과 허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돼서 이제 그런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산이라든가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좀 이런 거는 좀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는 것도 한 5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네. 또 앞으로 이게 공약을 떠나서 국민들과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된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지만 추진해야지 된다고 네,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당시 공약 당시에 또 그 시각과 지금에 와서 이제 보면 또 이제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 달라져서 불필요한 공약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불가능한 거는 아예 장기 과제로 아니면 더 그 중로를 모아서 더 나은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특성화 대학이나 이 저희 수도권 명품 배우 도시 같은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성화 대학은 그래도 뭐 어떤 그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그 강의실이나 아니면 그 어떤 단과래도 이렇게 좀 우리 지역에서 유지가 되게 하는 방법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뭐 진행되는 게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특성화 네. 대학원은 이제 우리가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년치를 했는데 이제 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네. 이게 이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이제 5년치 사업으로 해서 이제 강원대학교에 가보면 그 지평관에서 1, 2학년을 갖다가 이제 하고 우리 홍천에서는 뭐 3, 4학년 동안에 어떤 장비를 이용한 실습 그러니까 실제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필요한 그 마스터 그런 그 교육을 이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실체가 없는 거를 갖다가 이제 자꾸 이제 뭐 자료로 내는 뭐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인근에 제가 그 춘천에 있는 그런 그 대학교를 갖다가 우리 홍천군에 어떤 단과 대학이라든가 과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작년에 수차례에 이제 그 자료 제공을 했습니다만 이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라이즈 사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뭐 상당히 많이 있고 중간에 이제 그만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과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 필요한 뭐 여러 그 과를 제안도 했습니다만 저번 주에서 저도 당장 그 이번 주에 그 몇 군데 시설을 다시 봐서 그쪽하고 필요한 과를 이제 얘기를 해서 정말 지역에서 한두 개 과는 좀 설치를 하려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4년 내내 이제 같은 그 계획 같은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게 이제 요 부분인데 저는 그 의지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져요. 의지가 있고 없고 차이를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상당히 군수님의 의지가 있는 것들은 과감해요. 태양리 같은 데다가 골프장을 300억 들여서 하겠다는 그런 것처럼 의지가 있는 건 그렇게 추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학 단과 이게 뭐 한 2개, 3개 과 이렇게 유치하는데 한 300억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그 대학들 보고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시설을 하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부담스럽고 또 그 여건상 이 용기를 못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그 정도 2, 300억 투자해서 같이 우리가 제공할 테니 하자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하죠.
지금 이 공약도 마찬가지예요. 공약도 이게 진짜 우리 그 홍천군의 어떤 그 시스템을 바꾸고 군민들의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공약을 하고 이제 당선이 되셨으면 무엇보다도 이런데 먼저 이렇게 저는 예산을 집중해서 투입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공약이 이제 지금 완공된 것들은 일반적으로 연중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완료된 그 사업들을 보면 공약으로 안 해도 어차피 행정상 해야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완료된 걸 보면. 그러면 이제 남은 것들은 진짜 국민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일 텐데 이런 것들은 예산으로 그거를 증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련 예산을 안 세우면서 문서상으로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자꾸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의지가 있다면 명품 배우듯이 지난해도 제가 지지난해도 말씀드렸고 철도 아니면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철도가 돼야 그다음 스텝을 나갈 수 있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업무 보고에서는 철도가 예타가 통과됐으면 어디에다 어느 규모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언제까지 준비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늦는단 말이죠. 이게 철도 완공 시기와 우리 어떤 도시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게 아니면 우리가 꼭 그렇게 다 부지까지 조성을 해서 만드는 게 더 이익인지 아니면 수도권 접근성을 좋게 해서 지역의 거주는 홍천이 하지만 생활은 수도권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교통체계를 다른 방법으로라도 만드는 게 더 도움이 되는지 이런 방향도 좀 빨리 선정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적절한 예산을 세우는 게 저는 그 맞다고 보여지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실장님. 그래서 상당히 늦었지만 할 거면 좀 과감하게 하시고 안 할 거면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성화 대학이나 뭐 이런 그 명품 배우 도시 같은 것들은 뭐 2, 300억, 뭐 4, 500억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이게 실현 가능하지. 이런 것처럼 지금 그 일부 대학들에게만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그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처럼 의지가 있으면 뭐 예산으로 이렇게 증명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보고하시는 그 사업들도 좀 예산이 뒷받침되는 그런 사업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영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준순 의원입니다. 실장님 건강도 안 좋으시다는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13페이지 보면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신규 시책 사업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좀 필요한 그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서 지역 경제나 군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렇게 신규 사업을 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불합리한 규제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죠. 그로 인해서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관내 그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은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공모 그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규제가 좀 많이 완화되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처음 신규 시책으로 내놨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좀 시행을 해보고 좀 탄력을 받고 실적이 좋으면 좀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개인적인 홍천군 규제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희가 이제 특례도 있습니다만 가장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는 거는 어쨌든지간에 이제 개발에 따른 규제니까 어떤 그 우리 한강 수계 상수원 그 상류 지역에 있으면서 어떤 그 수계에 따른 그 여러 가지 그 행위 제한, 그러니까 뭐 공업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수도법에 의한 뭐 상수도 뭐 10km, 뭐 하류 몇 킬로 이런 그 지역에서의 그 제한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규제가 아무래도 이제 큰 범위 내에서 이제 크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규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도 있지만 규제를 완화하기 이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 그 다음에 신속한 행정, 이것이 바탕이 돼야지 오히려 그 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국민들한테 두세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특별법 특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4대 규제 환경, 산림, 국방, 농지 관련돼서 지금 산림 같은 경우도 경사도가 이제 좀 완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25도에서 30도로 이제 산림에 대한 경사도를 완화했고, 그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특례 이전에 그 지구 단위 지정을 통해서 그 농업진흥지역을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특례를 통해서 농촌활력 촉진지구에는 좀 더 신속하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이 이제 생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군에서도 두 곳에 대해서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서 규제를 이제 완화하는데, 사실 농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보면은 지자체별 농업진흥지역의 총 면적의 30%까지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뭐 농지법까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도 우리가 그 민원과의 그 농지부서에서는 그 불합리한 그 농지에 대해서 그게 이제 시장 군수의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도지사의 권한이 있는데 그 농업진흥지역 이제 해제는 하고 있고, 이제 농지 특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에 이제 3만 평방미터인데 작년 8월 1일부터 이제 면적에 대한 그 제한은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기존에 3만 평 이상에 있던 것을 그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도 촉진지구로 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는 네. 말이죠. 근데 특별법에 보면 지자체별 농업진흥지역의 30% 이내에서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이 사실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서 그로 인해서 개발을 못하는 그 규제를 받고 있는 상당한 농림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촉진지구를 활용해서 그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 용역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그것이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수도권 친환경 명품 배우도시하고 지금 제가 추후에도 질문 드릴 건데, 이 사업과 연계가 됐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개 읍면, 특히 면 단위 보면 그 경지 정리가 안 된 농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거기가 경지 정리가 안 됐음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강원특별법 특례를 통해서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강원도에다가 지구 지정을 통해서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특례를 통해서 지금 해제가 지정된 곳이 2곳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용역을 통해서, 못한다고 하면 용역을 통해서 개발 계획을 우리가 발굴을 통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 농지부서랑 좀 협의를 해서 이번 이런 그 기회에 90년도에 이게 어떤 지역의 농업진흥 지역의 어떤 할당 때문에 예전에 이제 불합리하게 그 지정해 준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특례법으로 하는 거는 행위가 있어야지만 되는 부분도 있고, 농지법은 이제 그냥도 되는 부분도, 이제 그 관계를 농지부서랑 좀 협의를 해서 나중에 그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 지정 계획을 통한다고 보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빨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서 더 많은 지역에 그 촉진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가능 예정지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지역 그 군민들이 농업진흥지역으로 규제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개발 사업을 하지 못했던 농지들을 이제는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친환경 명품 배후도시 추진을 위한 용역과 같이 병행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추후에도 그 촉진지구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적으로 저희도 그 확대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추진 실적도 하고 이제 부서에서 봤는데,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절차적인 것도 이제 빠르고 그러니까 예. 분명하게 해야지 될 필요성도 있고 좀 예. 더 노력. 예, 그리고 그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 보면 이게 공약사항의 추진 현황, 그다음에 뭐 정상, 추진 완료, 보류 이런 것들이 홍천군 홈페이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홍천군 홈페이지가 이게 업데이트를 안 해요. 22년도, 23년도 이때 입력하고 그 이후에는 추진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정상 추진이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홍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데, 홍천군 홈페이지에 보면 정상 추진이 된 지금 정상 완료가 된 것도 정상 추진이나 아니면 일부 추진으로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왜 이것을 그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입력이 늦어지는지 신속하게 좀 입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네,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이제 봤습니다만 그간에 이제 변동된 거가 조금 이제 일부 추진에서 정상 추진으로 올라온 것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몇 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민선 8기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상황에서 일부 추진가 되는 사업들은 이제는 그 완료나 정상 추진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져요. 근데 행정에서는 어떻게든지 군수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완료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 몸부림이라고 할까요? 노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일부 추진되는 사업들 아니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그리고 추진한다고 해도 효율성이 없는 이런 사업들은 이제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사업을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로 인해서 그 어떻게든지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다 보면 행정력의 손실과 예산이 헛되이 쓰여진다고 보여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 특히 행정에서 과감하게 이제는 결단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앞서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안에 따라서 이제 우리 도시재생이라든가 가족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방서 신축이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이전에 가야지만 그 자리에다가 이제 신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한 이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업무 추진 계획이도 냈지만 2월 달에 이제 각 실과에서 의견도 듣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추진할 거는 지속적으로 뭐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의 그런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아, 그리고 친환경 명품 배우도시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이 사업 계획을 보면 국광채 관련 학과 캠퍼스 유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것도 군수 공약사항 중에 일부 추진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부 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그 개발 가능 예정지 입지 선정에 관련된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했기 때문에 일부 추진이라고 이제 포함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국광채 관련돼서 우리가 아직 홍천군에 그 국광채 뭐 특화단지 조성이나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관련 학과 등 캠퍼스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큰 틀은 이제 수도권 명품 배우 도시가 있는 거. 그거- 과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작년도에 그 저기 뭐 지금 국광채 클러스터 그 인근에다가 그 관련 그 건물을 그 신축하기 위해서 청정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반영이 이제 안 된 부분은 공모사업 탈락됐죠. 안 됐습니다만 예. 어쨌든 간에 우리 군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 특단의 노력을 해야지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저는 이게 군수군의 공약사항 중에 명품 배우도시 중에 여기에 그 관련 학과나 캠퍼스 유치는 사실 여기 이 사업과는 맞지 않고 오히려 국내외 특성화 대학 홍천 캠퍼스 유치 사업하고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여기에 분명히 홍천 캠퍼스 유치하겠다고 특성화 대학에 대한 것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이거는 수구 연수원이나 뭐 유치하겠다고 이제 영암모자 부지 그 사업을 이 사업과 같이 연계해야 되는 것이고 명품 배우도시라는 것은 홍천 용무철도가 이제 예타가 통과가 됐잖아요. 저는 지금 기본 계획 용역이 완료됐죠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예전에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철도 개통을 대비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터치를 해놓은 상태고 예. 앞서 이제 나기호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앞으로 우리가 그 용역을 통해서 정말 수도권에서의 어떤 그 명품 배우 도시를 통해서 어떤 그 뭐 인구라든가 아니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 과장님 여기 보시면 그 추진 실적을 보면 25년 4월 달에 개발 가능 예정지 입지 선정 및 기본 구상 용역을 완료했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천군 내에서 개발 가능 지역을 갖다가 뭐 농촌활력지구라든가 뭐 이런 지역을 후보지를 이제 해놓고 거기서 일부를 갖다가 명품 배우 도시도 그 지역을 갖다가 한 군데를 이제 선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 특례를 통해서 연구한 것을 여기에 끼워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이게 이제 예. 친환경 명품 배우 도시를 위한 연구 용역은 아니었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원 특별자치도 특별법 특례를 우리가 구상하기 위한 기본 계획 용역을 수립하는데 그 중에 한 꼭지로 명품 배우 도시 기본 계획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큰 틀에서는 이제 개발 가능지인데 거기서도 가능한 지역을 이제 한두 군데 이렇게. 그러면 여기 기본 구상 용역 완료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 24년도 2억 8,500에 대한 용역비를 지출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거는 아닌데 이제 그 전에 기본적인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저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라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네. 이제는 우리가 예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철역이 어디로 들어올지, 전철 선로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그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가능 계획에 대한 것을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부지 확보라든지 아니면 용도 규제 지정을 좀 해제한다든지 해서 이것에 대한 용역이 이 명품 배후 도시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기본 구상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주거형이나 산업형이나 관광형이나 아니면 체육시설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향후 홍천군이 개발 가능 예정지를 우리가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입점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리가 이제 미래성장 추진단에 이제 철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타 통과가 12월 22일 날 됐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이 이제 들어갈 거고 그에 대비해서 저희도 노선과 그다음에 역세권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용역을 추진을 해서 그 대응을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명품 도시도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 이제 진행하는 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미리 역세권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미래 성장 추진단에서 이제 추후에 보고는 드리겠지만은 예. 그거에 따른 그 용역이라든가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그 과에서도 이제 혼선이 있는 그러면 이 업무는 미래성장 추진단으로 넘기세요. 아니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만 이제 과연 이제 미송추에서 이제 해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겹치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홍천군이 발전 가능성은 홍천 용문 철도를 통해서 얼마만큼 그 수도권 도시민들을 홍천군에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인프라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야 바로 지금 수도권과의 명품 도시를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 계획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왜 특성화 학과 캠퍼스 유치가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이 사업과 이 사업은 별개로 분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이제 공약을 할 때 거기 소제목으로 들어가 있던 건 맞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은 이제 좀 저희가 미처 간과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보면 미디어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언론 홍보 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 경로당을 가도 어르신들 휴대폰으로 유튜브 다 시청합니다. 이제는 기존 언론 방식으로 인한 홍보에 대한 것은 이제는 좀 예산도 줄이고 사업도 좀 감액을 하고 앞으로는 뉴 미디어 시대에 맞게끔 뉴 미디어를 위한 홍보 전략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언제까지 이거 우리가 지금 그 언론 홍보 그 담당 팀을 제가 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에 맞는 트렌드에 맞게 우리 홍천군도 발맞춰 나간다고 보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언론 홍보팀이 뭐 신문 구독,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전자 스크립, 뉴스 빅데이터 뭐 분석 이런 것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은 뉴미디어에 많이 쏠려 있거든요. 유튜브를 통한 그 홍보 영상도 보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행정이 선제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뉴미디어 팀에다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그 미디어를 통한 담당자가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네, 현재도 지금도 한 명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예, 그게 지금 블로그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고 이 담당 직원 한 명이서 유튜브 제작, 편성 이것을 일부 용역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꿔야죠. 홍천군 행정은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홍천군 홍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판가름 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자질과 역량을 키워나갈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위탁업체에 의존하는 그런 뉴미디어 홍보 방식은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담당 공무원들이 그 실력을 늘리고 자체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죠. 담당자 한 명이서 어떻게 그것을 다 소화해냅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크리에이터 10명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유튜브 1만 구독자 이상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를 선발을 해서 홍보를 대체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언론 홍보팀 팀 편성에 있어서 뉴미디어 팀과 좀 어느 정도 차등을 두어서 뉴미디어 팀에서 유튜브 홍보 담당하는 직원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보충은 안 됐는데 3월 달에 좀 그 부분에 좀 전문적인 그래도 다른 직원보다는 좀 있는 직원을 그 배치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량을 키워주세요. 역량을. 홍보하려면 제대로 해주고요. 우리 군에서 스스로 해놓은 홍보가 뭐가 있습니까? 다 홍천군 군민들이 혈세를 가지고 외부 업체에다 위탁 주고 다 외주로 다 맡겨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체적인 홍보 능력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스스로 키워나가야지 될 시기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좀 제대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는데 힘 안 드시죠? 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인구 증대 디지털 관광 주민증에 대해서 이제 지혜초 확대에 대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확대 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업이 관광을 매개로 생활 인구를 좀 확대하자는 방안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2024년인가 6월달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네. 네, 실질적으로. 근데 보면 뭐 가입자 수 18만 8천 명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만족을 하세요? 가입자 수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제 가입자 수가 18만 분이 안 되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 홍천군에 이제 오겠다는 그런 디지털 그 증을 받은 거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더 해야지 되겠죠. 이게. 그런데 아직까지는 홍보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제 그런 부분 하나 하고 지혜초를 이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대한민국 구석구석 디지털 주민증에 보시면 홍천군의 제휴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제 16곳 18개소하고 여기 보니까 이제 19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식음료 카페가 이제 몇 군데 있고 이제 대명이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라바이 오토캠핑장 뭐 동키 가리산 레포츠파크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이 확대한 부분이 업체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그 고민을 여기다 담아 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홍천에 보면 이제 먹거리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우리도 홍천도 이제 으뜸업소도 있고 홍천군에서 지원하는 나름 이제 지원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업체에 대한 확대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네,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제가 작년에도 그래서 일부 홍천의 어느 한우 판매점이라고 하면 그렇겠습니다만 사장님이 오셨을 때 좀 해달라 그리고 어디 식당도 해달라 그랬는데 이게 변명 같지만 우리 좀
인력이 좀 그 인구계가 이제 하는 업무가 사실상은 뭐 인구 지방소멸 대응 기금 고향사랑 뭐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두 군데 제가 직접 그 신청서를 가지고 가서 해달라고 이제 하기도 했는데 좀 봄 되면 우리 직원들을 좀 더 독려를 해서라도 다음에 보고했을 때는 좀 업체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신문을 보니까 강원도에 이제 그 우수 축제 네. 거기에 이제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 네. 축제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8군데 중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업체만 이렇게 업체만 확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그 우리 홍천을 대표할 수 있는 굿즈 아니 기념품을 준비를 하셔서 기획을 하셔서 잘 하셔서 값싼 금액이 아니라 저렴한 그 금액이라도 꼭 홍천에 오면 갖고 싶다는 그런 굿즈를 기획을 하셔서 이 제휴처에 디지털 주민증을 이제 관광 주민증을 내시는 분들한테는 한해서는 그런 기념품을 하나씩 주는 거 보시면 와서 뭐 10% DC 받고 가는 것도 좋지만 홍천에 왔으면 내가 기념품을 하나 얻었다. 그게 나중에 뭐 맥주 축제랑 관련되면은 나중에 그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그 축제로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이제 얼마 전에 끝난 꽁꽁 축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기념품에 대한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군청을 방문하는 그 방문객들이나 기타 이제 기념품을 그 만들었는데 솔직히 이게 아이디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 것도 저희가 이제 보기도 하고 가서 이제 받아도 받고 어떤 그 특수한 그런 지역 같은 데는 좀 특이한 것도 있는데 뭐 저희가 역량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저도 있을 때 뭐 제안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업체에서도 받아보고 이제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 왔을 때 아 진짜 홍천에 가는데 이거 하나를 받아가는데 뭔가 이렇게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거가 발굴은 쉽지는 않은데요. 글쎄 뭐 그게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하다못해 우리 홍천군의 어떤 특산품이라든가 선물을 홍보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고향사랑 그 답례품도 한 75개 답례품이 지금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또 기호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영동 바닷가 같은 데는 또 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뭐 저희가 맨날 여기 있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멀리 내다보고 좀 고민을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그 의원님들하고 여수 갔었을 때 저희가 이제 여수 이제 그 연수를 갔었을 때 기억에 남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현재 술을 하지만 여수에 갔는데 여수의 술잔에 여수라는 거를 담아갖고 진로랑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무료로 나눠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수 그 마크가 들어갔어요. 홍천 같은 경우는 이제 홍천군의 심벌이 있잖아요. 심벌 마크가. 그걸 그 소주잔에 담아서 그거를 무료로 나눠 주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 하는데 이런 것도 홍천에 이제 제일 큰 맥주 공장이 있잖아요. 홍천에도 맥주 공장이 그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소주잔 하나라도 홍천을 담아서 그거를 홍천에 오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줄 수 있는 방안. 이제 간단하지만 그래도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 이 제휴업체 확대를 해주려면 그 부분에 대한 뭐 인센티브를 더 주시고 뭐 기념품이라도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 더 챙겨주시고 이래야지만 사랑할 인구가 좀 증대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뭐 우리가 뭐 홍천군의 특정 업체라고 하면 뭐하지만 뭐 화춘면에 있는 데 가면 조그만 뭐 선물도 있으면 이제 고가가 돼서 사기는 그렇겠지만 일단 뭐 어느 특정 업체에다가 제가 그것이 뭐 저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끝나고 나서 한번 그 오면 대표자들하고 몇 한번 왔을 때 정말 줄 수 있는 거 우리 홍천군에서만 날 수 있는 거 한번 볼 수 있는지는 그렇죠. 한번 타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거를 꼭 좀 행적에 좀 담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그 촉진지구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좀 설명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동료님께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공감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두 군데밖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좀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홍천이 기업 투자 촉진 지구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동해 삼척, 홍천 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 하나. 홍천에 이제 우리가 많이 홍천을 찾아줄 수 있는 게 이제 관광인데 그나마 관광, 체육대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담아서 이 촉진지구도 미리 이제 좀 계획을 좀 10년치, 20년치를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이 촉진지구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해서 일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홍천에 오면 저도 뭐 지인들께서 뭐 외지에서 많이 오시면 같이 어디 좀 편한 데 가자 그러면 이제 스타사를 많이 가는데 스타에서도 가서 실질적으로 펜션은 몇 군데 되게 많아요. 깨끗하고 뭐 커피숍도 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그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숙박시설 대규모 숙박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도 가보면 주차장이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광에 대한 목적으로 그런 거를 계획을 하셔서 그 영기면 지역을 촉진지구로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우리 수타사 지구에 대해서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종합적인 그 개발 계획이 있었고 다만 이제 수타사 주변 지역을 보면 거기가 이제 산림환경보전 지역이라는 그 제약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소유자가 아시다시피 이제 사찰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도 수타사 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그 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이 있었고 지금 이제 농촌 테마파크 앞에 이제 수타사 그러니까 이제 그 절당이지만 사실상은 그게 이제 본사인 저쪽 양령에 있는 월정사의 이제 소속인데 그 앞에다가 이제 주차장이라든가 이걸 농촌활력지구를 해제를 하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광과에서 이제 하려고 이제 추진 계획으로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봐도 그게 이제 수타사 생태숲이 2007년도인가 이제 그때 이제 조성이 됐지만은 장래에 우리가 철도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떤 그쪽 지역의 집단화돼서 좀 더 어떤 그 체류형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개발해야지 될 그 우수 지역인 건 분명히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다만 이제 아까 그 좀 해석상의 차이는 있는데 농촌활력지구라는 게 이제 존속기한도 있는 거고 어떤 그 개발 행위가 선행이 돼야지만 그것도 이제 그 풀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지구 지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우리 그 민원과의 그 농지 파트에서의 추진하는 거랑 이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좀 추후에 좀 저도 공부를 더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쨌든 홍천 주민들의 편의도 있지만 그 외지에서 오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이 한 가지만 보시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방위적인 거를 갖고 기획실장님께서 계실 때 좀 더 앞으로 좀 미래에 대한 계획, 미래에 대한 기획을 홍천군에 대한 발전 기획을 좀 잘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괜찮으시죠?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진전이 된 것 같습니다만. 네, 빨리 건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김광수 의원입니다. 아까 초기보다도 얼굴 혈색이 되게 좋아지셨어요. 정상은 아니지만은 아직도 좋진 않으십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21쪽입니다. 주요 핵심 사업 정부 예산 확보. 우리 홍천군이 2022, 23이었나요? 24, 24년도에 1조 군 단위치고는 1조 원 시대를 열었어요, 그죠? 네, 예전에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 공직자분들 고생했다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본 예산이 8,227억으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예, 8,227억입니다. 네, 그래서 고생 많이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구수님께서 세종시에 1년에 몇 번 정도 올라가십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글쎄 뭐 몇 번이라고 제가 다 뭐 그 숫자적으로 뭐 알진 못합니다만 시가장뿐만이 아니라 한번 5월 19일도 이제 저도 이제 그 세종에 가서 광역철도 예타 통과라든가 우리 뭐 그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라든가 소군이 뭐 이런 사업도 있었고 뭐 최근에도 세종청사 이제 방문하신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과장들도 이제
뭐 4월 달이나 뭐 음. 6월, 뭐 9월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음. 언제라고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음. 필요한 시기에는 적절하게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세종 우리 교수님께서 뭐 세종시에 올라가신 건 뭐 예산확보에서 올라가시겠죠. 그래서 네. 기타 등등 뭐 우리 홍천에 필요한 사업 내지는 뭐 나중에 필요한 미래 예산 확보를 해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면은 비선으로 내려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먼저 주머니를 두둑히 갖고 내려오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 예산 확보가 이렇게 작년보다 좀 몇백억 늘었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뭐 예산은 이제 정부의 시책이라든가 음. 방향에 따라서 이제 음. 틀려질 수도 있는 음. 부분이고 이제 뭐 국가에서 하는 사업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철도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그 균특 사업이라서 뭐 그 뭐 국도라든가 뭐 기타 뭐 재위험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다니시고 있고요. 뭐 또 최근에도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소위에서 열렸을 때도 그 뭐 CDMO라든가 뭐 몇 가지 그 뭐 사업도 있었고 제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여기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그래서 예산 확보 방법은 뭐 보조금도 있고 교부금도 있고 그런데 공모사업통 청구내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공모사업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균적으로 우리 타 시군에 비해서 비슷하게 하는 건지. 뭐 타시군에 비해서 제가 비교는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타시군보다 적지는 않는 상태고 이제 작년도에 먼저 예산 그 공모 사업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정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정부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차등을 둬서 직원들한테 좀 인센티브를 좀 지금보다는 좀 더 파격적으로 주고 뭐 기회가 되면 뭐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올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역량도 중요하지만은 그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올라와서 예산 확보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제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느 뜻으로든 보상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꼭 필요하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의 공무원분들이 예산 확보 뭐 시과분들이 올라가시겠지만은 그분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는 그분들한테 해드리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뭐,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우리 올해 재정 자립도가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까? 뭐 재정 자립도는 솔직히 뭐 전체 규모 대비 예. 이제 그 세입이기 때문에 뭐 10 몇 프로, 12, 3%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 셈이에요. 재정 자립도가 그 정도 10% 내선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 뭐 인건비도 모자라요, 그죠? 네. 어떻게 들어오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내지 기타 국가 예산 가지고 홍천군이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1차 추경을 다음 달에 그런데 어느 정도 제가 소문에 듣기에는 실과뿐만 아니라 면사무소 올린 사업비가 1,000억이 넘게 올라왔다래요. 1,200억 정도 올라왔다는데 어떻게 반영이 다 됩니까? 뭐 다 반영이 돼야지 되겠지만 언제나 예산 수요를 받다 보면 다 반영은 못 해주고요. 일단 뭐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해주고 나머지 사업도 이제 순차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시장님 말씀이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1차 추경이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게 뭐 계세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뭐 심의도 끝나봐야지 알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뭐 입력은 끝났고 어때 심의 과정인데 예, 이제 예. 보기에는 뭐 1,200 정도 예산 올라왔는데 거의 50% 정도는 예. 적용을 못 한다래요. 다 삭감이라래요. 그래서 자기 뭐 2차에 하겠지만은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대략적인 이제 규모는 제가 아직 지금 부서별로 다 보고는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전체적인 틀은 뭐 그 정도 선이고 또 지금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은 이제 2차 추경에 또 순차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돼요. 우리 본 예산을 보면 복지 예산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 자금이 없었을 텐데, 그럼 1차 추경에는 복지 분야를 떠나서 어느 분야에 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에 이제 하던 사업들의 마무리에 우선을 두고서 이제 하고 있고요. 복지 예산은 아시다시피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예산이 뭐 7, 8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알겠습니다. 예산법에 최선을 내주시고요. 28쪽입니다. 동료님께서 좀 다들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까 뭐 맨 밑에 보면 다 함께 잘 사는 홍천 해가지고 공역건설 해가지고 읍면 권역 이렇게 올라왔는데 홍천군이 쉽게 읍면 있지만은 예산 평균적으로 집행률이 면마다 많이 차이 괴리가 있어요, 그죠?
그걸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는 준비해주시고 표기적으로 10개월만에 공통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 계신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 공평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행정에서 준비해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쉽지는 않은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시기와 특성에 따라서 어느 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체육관이 미리 준비가 된다고 그래서 했던 제가 데는 그 배복이- 말씀드리고 예, 싶은 예, 얘기는 예, 예. 내 군정지물뿐만 아니라 행정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평하게 10개만 발전시켜라. 예. 그래 말씀하시는데 그게 홍천구는 뭐 비교를 하자면 뭐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몇 개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거를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고 기타 뭐 소외를 받는 지역이 뭐 화천부뿐만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촌, 내촌, 기타 등등 10개 읍면 중에서 소외된 읍면이 있거든요. 그 읍면에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예산을 더 집행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뭐 어떤 특정 사업만으로서 그걸 균등 있게 편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원론적으로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 거 맞는데 예, 예, 좀 예. 힘들게 들어가서 예, 10개만 발전을 위해서는 공평하게 예산 집행해 달라 하는 말씀들 준비해 달라는 앞으로 저기 말씀을 뭐 드리는 예산 거예요. 할 때 그리고 이제 사업 규모 큰 거 있을 때 그런 지역에서는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뭐 서석 지역도 있고 남면 지역 기타도 뭐 동영김이면 뭐 기타 등등 해서 홍천읍도 이렇게 예산 집행이 과다하게 많이 되는 비해 뭐 소외받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뭐 모르겠습니다. 뭐 군의 뭐 면 단위에서 공모사업에도 기타 사업에 올라해 준다라는데 그것을 올라올 수 있게끔 좀 기반 조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지역에 뭐 필요하다는 모든 뭐 민원 내지는 기타 등등 뭐 그 군수님께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예산 방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달라 수원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제가 힘은 없지만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힘이 왜 없습니까? 네. 예산을 갖고 있는데 홍천군의 실과 중에서 최고 막강한 실력자신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최고 아닙니까? 감사도 급소서 알고 왜 힘이 없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의 역량을 발휘해 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김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영준수 의원님. 네, 용준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그 예방 감사 행정 구현 및 청렴 공직 문화 조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25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홍천군에 대한 종합 청렴도를 평가한 게 있죠. 네, 네. 홍천군이 청렴도 부문에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어요. 네. 홍천군이 청렴도가 상당히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종합 청렴도를 평가할 때 세 가지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구분을 한다고 보면 체감 청렴도, 그다음에 청렴도에 대한 개선 노력도, 그다음에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것들 이렇게 보면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 청렴도는 기본적으로 한 3등급 정도 돼요. 근데 홍천군 행정에서 그 청렴에 대한 개선 노력도가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홍천군이 부정부패 청렴도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데 자체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최하등급이라는 얘기예요. 5등급. 그러면 이 청렴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향후 계획을 보면 이 계획 가지고 과연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청렴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느냐라고 본다고 하면 저는 사실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홍천군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또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주세요, 실장님은? 제가 그 지금 아주 정확하게 찝어 주셨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그 노력도 자체 내의 그 노력도가 부족해서 등급을 잘 받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조금 변명을 하자면 작년도에 저희가 한 5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 감사원 감사를 한 6개월 동안 이제 받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어떤 그 자체 내부적인 그런 그 노력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했던 거를 그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솔직히 이제 그 부분까지는 그 지금 다 알지는 못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는 좀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 계획을 보면 뭐 구체적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이게 이제 표면화돼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공직기강을 수시 점검을 하고 군 홈페이지에 부패 공직자 공개, 공무원 갑질 부조리 게시판 공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향후 결과에 대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물론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지만 이 교육에 대한 철저한 그 이행 그리고 사후에 발생이 됐을 때 이것에 대한 처벌 이게 신상필벌이 명확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직자 스스로의 경각심을 갖고 청렴 의식을 갖고 행동 강령을 준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철저하게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하여튼 기본적인 거 이외에 근본적인 거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지를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끝으로 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건의를 드리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뭐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있어서 성별의 비율, 연령대의 비율, 위원의 그 위촉을 할 때 그래서 골고루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성별과 연령대에 대한 배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항상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된 위원분들 보면 매일 그 이장님들 뭐 아니면 그 단체장님들 몇 분 그분들이 매일 연례 반복적으로 참석하시다 보면 새로운 의견 그다음에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그 듣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 밀착형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위원들에 대한 위원 위촉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비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재 지금 한 사업에 5천만 원 정도로 제한하고 있죠. 예. 뭐 저희가 1년에 할 수 있는 그 금액은 이제 뭐 한 25억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도나 시군구, 서울시 이렇게 보면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네. 금액이 이제 상당히 큰 데도 있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제 위원을 그 선정을 하는데 다양한 연령층의 그 참가 지금 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뭐 조례로서 뭐 예를 들면 뭐 20대, 30대, 40대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우리가 이제 의견을 직접 현장에서 듣겠다고 하는 취지거든요. 주민들로부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해서도 통해서도 이제 예산에 대한 뭐 사업 발굴도 하지만 또 군수님이 매년 읍면 찾아가는 주민 소통의 날을 통해서도 읍면별로 찾아가서 실과장님들 같이 배석한 자리에서 여러 의견을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나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업조차도 다시 한번 재논의를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희가 공모를 하다 보면 그 참여하시는 분들만 참여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참석
하지 않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의혹하고는 좀 틀리게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면 지역에는 이제 연령층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실장님이 건강이 안 좋은데 마음만 생각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또 우리 사업에 대한 열정이 또 불타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들으면서 느낀 점이 우리 적극 행정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발굴해내고 또 많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사기를 올려주는 사업도 참 중요하다. 좀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반면에 우리 공직자들의 신뢰도를 쌓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 역량 강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업무 숙지라든가 우리 공직자의 실수를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들이 사업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적극 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우리 기본적인 우리 공직자의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우리 굉장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해 주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